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또 금방 갔네요. 예, 요새 좀 추운데 오늘 뭐 강남역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뭐 가상화폐인지 뭐 암호화폐인지 이게 요즘에 뭐 당국에서 규제하는 거 보면은 좀 신중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뭐 여담은 여기서 끝이고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을 들어갈 겁니다. 예, 민법 총칙은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굉장히 곤란하셨을 텐데 그나마 이제 물권법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은 할 겁니다. 예, 뭐 쉽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조금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효와 취소, 그다음에 조건과 기한, 그리고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효하다는 의미와 무효라는 의미는 상식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법률행위 개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위 불가결의 요소고 의사표시대로,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만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효와 무효의 개념도 법률행위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주지 않으면 무효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게 유효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법학의 특징인데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불이 X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나 살게, 그래 팔게, 얼마에 팔게. 그러면은 갑이 매도인입니다. 토지를 을한테 자산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이럴 때 정상적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무효 이제 취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유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한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통정의 표시. 만약에 이 매매가 통정 서로 짜고 쳤다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무효일 때. 또 제가 103조 선풍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예를 들어서 노름빛으로 땅을 대물변제하다든지 아니면 밀수해 보면 너한테 얼마 줄게. 증여를 약속한다는 그럴 때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 선풍기 위반입니다. 이게 다 무효라고 하죠. 무효 사유죠. 무효 사유고. 그다음 취소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수렵제 사강박, 사기 요 행위 사이에서 속였다든지 아니면 폭행이나 아니면 위해를 고지를 해서 의사표시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착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죠. 뭐 토지가 반이 하천이라든지 공장 지을 수 있는 공장 부지를 샀는데 거기 뭐 아예 공장 허가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착오가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와 취소는 결과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 줄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근데 이 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은 우리 일반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거.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걸 변동이라고 했죠.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이에요. 취소권을 행사를 했을 때 원래 유효했습니다. 효력이 있었어요. 우리 의다대로. 유효했는데 취소권 행사를 매개로 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구조가 다릅니다. 이건 처음부터 무효, 이거는 유효했던 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으로.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행사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알았던 날로부터 3년 매매. 이게 내가 속았구나. 그때부터 3년.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지나면 행사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유동적 유효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적 유효. 유효긴 한데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우리가 법률행위가 통상 이제
단순하게도 되지만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법률행 효력을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 조건은 불확실. 예,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기한은 확실. 예,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케 하는 거예요. 예, 어렵게 부관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기한은 대표적으로 시간 생각하면 되죠. 우리 변제기 생각하면 돼요. 언제까지. 예, 이건 확실히 도래를 하니까요. 오니까. 예. 그래서 요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은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 요건 아셔야 돼요. 예. 뭐 다음에 우리 그 교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겠지만 예. 정지 조건은 뭐냐면 법률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 결혼하는데 너 결혼하면 이 아파트 너 줄게. 예. 무상으로 주는 거 증여라고 그랬죠. 줄게.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이. 증여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결혼하면. 그래서 결혼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제 조건은 예, 조금 약간 어거지 같은 느낌도 있는데 예.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 풀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무장해제란 말 쓰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딸이 아니겠죠. 며느리한테 결혼할 때 아파트를 줬어요. 줬는데 너 이혼하면 이 아파트 다시 나한테 되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거를 해버리면은 이 법률이 유효하게 예, 증여를 했다가 아파트를 되돌려줘야 돼요.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증여의 효력이.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개념들 아시고 기한은 변제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언제까지 확실히 돌아가니까 언제까지 갚을게. 언제까지 이 물건 인도해 줄게. 예, 그게 기한입니다. 예, 확실히 돌아. 물론 상대적이긴 한데 예, 시험에서는 뭐 헷갈린다 하더라도 그 우리 기출 문제 정도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멸시효하고 예, 제척기란 말. 예, 오늘 우리 점유하면서도 나오긴 할 건데요. 이 소멸시효는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이해해서 볼까요? 예,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간, 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권리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예,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예. 권리를 소멸시켜 버려요.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은 예, 10년이라는 건 아시면 되고요. 물론 뭐 그 상거래 이런 때다 5년이긴 한데 일단 10년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소멸시효 이거 왜냐하면 이 소멸시효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권리 위에 계속 잠자고 있는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하네? 예. 그런 게 보이면 예, 중단이라는 게 생겨요. 예,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중단되면 처음부터 시효기한이 진행돼요. 10년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청구예요. 청구하면 재판장 청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고도 있고. 그리고 압류, 가압류, 예, 가처분. 예,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다 묶어놓는 거예요. 예. 압류는 강제 집행을 할 때 쓰는 거고, 가압류, 가짜가 들어가면 잠정적이라고 그랬죠. 예,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부동산 처분 못하게 하고, 예, 묶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인. 예, 승인해도 채무자가, 그래, 나 줄 의무 있어. 이러면 중단됩니다. 예. 그리고 뭐 명시적으로 지불각서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변제한다. 이러면 채무 승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버리고 예, 다시 진행되는 거죠. 다시 진행.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그 소멸시효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권리의 존속 기간이에요. 되돌아서 소멸하는 게 없어요. 딱 요 기간 동안만 제척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장래를 향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얘기한 이 취소권 행사 기간이 대표적이에요. 예. 이 기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취소권은 소멸됩니다. 예,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척 기간에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자기 권리 행사를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출소 기한이라 한다고 배웠죠. 예, 우리가 오늘 배울 예, 점유회수 청구권,
예, 우리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누가 가져가 버렸을 때, 예, 그 기간에는 1년 내에 돌려줘, 뭐 내용증명을 보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거를 출소 기간이라고 하죠. 출소 기간. 예. 소송을 내야 되는 거,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출소 기간이에요. 예.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이해하기 곤란했던 이제 민총을 넘어서 이제 오늘 물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개념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도 예, 물권을 많이 했죠. 예, 물권 개념을 이해하려면 채권과 비교해서 하는 게 조금 쉬울 겁니다. 예, 물권은 이제 물건에 대한 예, 물건에 대한 배타적 예, 다른 권리를 용납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권리죠. 배타적 지배권. 예, 지배는 예, 우리가 이제 소유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뭐 많이 소유하고 있죠. 동산부터 예, 뭐 부동산은 조금 예, 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우리 뭐 핸드폰부터 많이 소유하고 있죠. 예,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는 저희가 사용 수익 처분으로 예, 대치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걸로 돈벌이를 할 수도 있고 예, 자기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고 예, 이게 지배권이에요. 예, 지배할 수 있는 건데 물건은 이제 우리 시험의 특성상 당연히 예, 부동산이 중점이겠죠. 부동산 물건인데 예, 이제 동산 이따 갈 겁니다. 예, 동산, 예, 부동산. 예, 우리는 당연히 부동산이 줍니다. 그리고 물건의 개념 이따가 예,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자세히 할 건데 이게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배타적인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이 이게 바로 이걸 인정함으로써 사실 자본주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특히 소유권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물권 체계는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 체계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내용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예. 이제 채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예, 갑을 간에 예. X 토지를 예, 이제 첫 번째 전세권을 설정을. 전세권은 임대차와 유사한데 물건이에요. 뭐 다음에 하시겠지만 예, 이거는 똑같아요. 임대차도 서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예, 서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물권적 효력이 있어요. 물권적 효력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여기는 예. 뭐 경매 들어갔을 때 예, 자기 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거 있습니다.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 근데 자, X 토지에 대해서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나타나면은, 예, 물권 같은 경우는, 이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예, 대세효라 그래서, 예, 세상을 향해서 다 효력. 너 말고 제3자가 났을 때 이제 물권의 효력이, 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전세권 을이 있는데,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버려도, 예, 을은 병한테 나 전세권자야 해서 대항에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예, 채권자거든요. 채권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을에게, 예, 갑에게 나 이것 좀 사용시키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거든요. 갑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그게 이제 민법의 대원칙인데 이게 채권 때문에 발달했어요. 이 사람 믿을 사람 안 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예.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돈 똑같이 빌려줘도 이 사람 따라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의성실이라는 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자, 임대차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토지를 을이 예, 임대차 관계를 설정했을 경우에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있죠. 근데 갑이 만약에 병한테 이 토지를 넘겼다. 예, 임대차는 예, 못 이깁니다. 매매를 못 이깁니다. 다음에 이제 우선적 효력을 확인하겠지만 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재 그 17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예, 채권과 물권이 어떻게 다른지. 예. 이제 갑이 예, 을은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 예, 은행에 돈을 1억을 빌렸어요. 뭐 이자는 월 한 50만 원 정도 주기로 하고. 예. 이걸 이제 우리 대출이라고 표현하지만 예, 좀 거창하게 금전 소비대차라고 말씀드렸죠. 예. 나중에 동종 같은 종류의 같은 양. 물론 이제 이자는 예, 별도고요.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너 못 믿겠다 해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저당권이 설정 안 돼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은 이제 수도 없이 보실 겁니다. 이제 실무에 나가면. 저당권은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용 수익권은 없어요. 채무자가 그대로 사용을 해요,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안 갚는다. 이러면 소위 임의경매. 오늘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경매 신청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건물 경매해서 거기서 돈 받아가면 되거든요. 원래 이제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은 채무자가 되죠. 돈을 갚아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또 설정자의 지위를 가지죠.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은행은 채권자이기도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도 또 저당권자가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건물을 똑같습니다. 채권하고 비교할 때는 이렇게 이 건물을 만약에 갑이 병한테 넘겼다고 봅시다. 넘겼다. 매도. 매매를 했죠. 자, 이랬을 때 봅시다. 자, 채권자 입장에서 볼게요. 돈 달라고 그래서 채권은 상대표라고 그랬죠.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 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갑이에요. 이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채권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 저당권자로서의 은행 한번 봅시다. 이때는 물권자예요. 물권자. 자기가 이 처분권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넘어가더라도 병한테 넘어가도 더 계속 내려가더라도 쭉쭉쭉 내려가도 물권자는 다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은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 넘어가면 병, 정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겼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을은 채권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갑한테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자, 그러니까 자기가 저당권자로서는 관계없습니다. 토지에.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시를 해요. 대외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공시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등기죠, 등기. 등기라는 걸 알리지 않으면 위험해요. 누가 소유자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병 입장에서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가격이. 실제 실무에서는 고려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인수한다든지 해서. 병에 대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건물이 타버렸다. 건물이 날아가 버렸어요, 쏠랑.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그러죠. 물건이 객체죠.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가 되는데 객체가 없으면 저당권은 소멸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유권도 물건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저당권도 물건으로서 이 객체, 건물이 없어지면은 없어져요. 근데 건물 없어졌다고 채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채권은 존재해요. 이제 이게 바로 우리 교재 171페이지 하단에 있는 설명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뭐 채권, 물건 하도 수도 없이 해서. 근데 중요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그 개념들을 좀 튼튼히 해놓으면 여러분 뭐 앞으로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하시겠지만은 공부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법적으로 사고하는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조금 편해요. 좀 심하게 찍기도 편하고요. 교재 172페이지입니다. 이제 물건의 객체에 대해서 할 건데, 객체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 물건도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건 개념도 있지만 우리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요. 부동산과 동산. 근데 여러분도 알 겁니다. 감각적으로 당연히 알 건데 이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고유의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산은 특별한 개념이 없습니다. 따로 없이 부동산 제외면 다 동산이에요. 다 동산.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였을 때 동산인데 우리 교재 한번 예를 볼까요? 170페이지. 우리 동산 뭐 핸드폰, 반지, 골프채, 뭐 제가 안경 이것도 다 그렇죠.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등기로 공시해요. 등기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이게 내 거다 해가지고 하고 나는 무슨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동사는 뭘로 하죠? 예, 점유라는 거죠. 오늘 할 거예요. 예, 사실상 자기가 지배하는 거. 예, 점유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점유하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와 그 정착물, 이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의 개념은 이 토지 위에 고정이 돼가지고 예, 건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물 고정이 돼서 쉽게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상태대로 이용하는 게 그 정착물의 거래상의 속성을 가질 때 예. 아, 그 용도대로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쉽게 이동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건물 같은 거 있죠. 금방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예, 저기 독립된 예,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토지의 일부분이 돼요. 예, 구성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 별도의 그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느냐? 예, 독립된 객체인가가 문제인데 원래 이제 토지가 있으면요, 자기가 뭐 임대차라든지 예, 아니면 뭐 지상권 설정해야 되고요. 예, 뭐 전세권도 좋고 이런 거 설정해서 여기 위에 자기가 얼마나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이거하고 독립된 권한이 없이, 그러니까 권한은 뭐냐면 그 자기가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화하는 예, 원천이거든요. 권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권리의 원천이에요. 예, 이런 게 없을 때 문제예요. 이 토지를 쓰는데 임대차 계약도 없고 자기가 특별한 예,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 권리가 없이 이제 쓸 때 어떤지 봅시다. 건물 한번 볼까요? 건물. 예. 예, 건물도 이제 우리는 그냥 건물 하면 뭐 당연히 이런 건물 생각하지만 건물도 다양합니다. 적어도 이 토지와 별개의 예, 물건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은 보통 우리 판례는 세 가지는 갖춰야지 건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둥이 있고, 예, 기둥이 이렇게 있고, 좀 주된 주벽도 좀 있고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벽도 좀 그럴싸하게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지붕도 있어야 돼요. 지붕 이렇게 있고, 요 정도 되면 이제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건물이 되기 전까지는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안 돼요. 그냥 토지에 흡수돼 버려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계 없습니다. 뭐가 건물이라도 이 지은 사람 소유권을 취득해요. 예, 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많은지는 우리 민법 소유권 질서하고는 관계 없어요. 뭐 행정청에서 뭐 규제를 받는다니 그건 별 문제예요. 예. 그래서 독립돼서 예, 독립된 객체로서 예, 물건의 소유권으로 뭐 대체시킵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건물 독일은요, 예, 지상물은 토지 처분에 따른다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따로 안 놀아요. 근데 우리는 흔합니다. 토지하고 예, 건물하고 소유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 땅 위에 집이 있는데 남의 땅에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법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또 등기부도 예,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거든요. 예, 공시를 다 따로 합니다. 독일 법제 좀 편하게 할 것 같아요. 문제는 덜 생길 것 같아요. 예, 토지가 하면 왜냐하면 건물은 사실은 토지 없으면 효용이 없거든요. 그 자체로 뭐 날아다니지 않는 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뭐 나무, 그다음에 뭐 다리, 돌담, 뭐 도로 포장 이런 거는 별도로 예, 소유권의 객체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그냥 구성 부분이 돼요. 예, 토지하고 똑같이 다릅니다. 토지 팔모 이런 것들 따로 거래 못 해요.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예, 따라가는데 재밌는 게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예. 뭐 예를 들어서 고추나 상추 또 뭐가 있지? 예, 뭐 배추, 예, 쪽파. 뭐 시골도 그렇지만 도시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짜투리 땅, 막 건물 이런 데 사이에 뭐 짜투리 땅 있으면은 뭐 한두 평짜리인데 많이 심거든요. 예.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정착물 개념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든 뽑아버리면 그만일 것 같잖아요. 토지 구성 성분이어서. 예.
위에 뭐 토지 위에 뭐 고추 심고 있고 막 심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팔면 이것도 당연히 넘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대법원은 특이하게 이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그 키운 사람 거라고 봐요. 예, 재배하는 사람 거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유가 여기 몇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씨 뿌리고 예, 파종하는 기간, 그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짧고. 그 다음에 이거 소유권 인정해줘도, 예, 소유권 인정해줘도 별로 소유자한테 피해가 안 크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봅시다. 예, 그 다음에 뭐 노력까지 있네요. 이거 키우려면 보통이 아니다. 그 키운 사람한테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농작물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 토지하고 별도로 키운 사람 거예요. 이건 잘 알죠. 그리고 내 땅에 함부로 고추를 심어놨네, 상추를 심어놨네 가지고 파헤치면 우리 교재 나오지만은 예, 또 훔쳐간 사람이 잘못하면 절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손괴도 될 수 있고 파헤치고 하면 예, 예. 또는 뭐 농사 짓는 거 방해, 업무 방해도 될 수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불법한 걸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좀 큰 거는 소유자라고 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별도의 예, 소유권이 객체돼야 돼요. 별도입니다. 별도. 예, 키운 사람 따로, 소유자 따로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명인방법이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은데, 명인방법. 예.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나무 같은 거는 가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뭐 임대차 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해서 거기다 토지를 빌려서 거기서 자기가 심은 관계 없어요. 당연히 자기 거야. 근데, 예. 남의 땅에 하더라도 아니면, 예. 이게 나무 같은 경우 있잖아.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냐.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끼줄을 쳐놔요. 예, 새끼줄 쭉 치고. 이렇게 치고, 이게 팻말을 이렇게 달아놔요. 김갑동, 내 소유다. 예. 외부에서, 이 사람 거래라는 거를, 예,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하나의 우리 그 등기처럼 인정을 해줘요. 예, 공시방법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임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법.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예. 예.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뭐 보니까 예전에는 한 30종 정도 정해가지고 나무 종류를 그 중에 한 7종? 이 정도? 7종 이내에서만 이 등기를, 임목 등기라고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임목 등기부는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 등기부에 올립니다. 임목 등기부에 올리는데 지금은 수목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따로 지금은 이제 임목 등기를 하시면 돼요. 임목 등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명인방법 유효합니다. 우리 판례가 예,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나무에서 많이 수목. 예, 비싼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수목 같은 건 명인방법을 통해서 이 토지와 예, 원래 이제 수목 같은 게 원래 토지 소유자 거예요. 당연히. 예. 토지 팔면 고위에 있는 나무는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명인방법을 해놓으면 별개의 소유권이 객체예요. 그리고 명인방법은 소유권만 가능해요. 근데 임목 등기를 해놓으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제한도 없고. 예. 이거를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예, 명인방법으로 바깥에서 보기에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소유자를 표시해 놓으면은 토지하고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있고.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인데 부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토지 위에 원래는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부합. 예. 원래는 자기가 뭐 임대차라든지 자기가 뭐 채권이든 물권이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면 토지에 바로 부합해요. 붙어서 예, 일체화되는 거예요. 예. 뭐 다시 부합은 설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여기처럼 교과서처럼 예, 간단하게 붙어서 하나가 된다. 토지와 따로 놀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합 개념은. 예. 우리 교재 173페이지입니다. 예. 예, 추물과 종물. 예, 좀 재미있는 개념인데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유소에 가면
주육이 있죠, 주육이. 예. 뭐 주육이 없으면 뭐 주유소라고 보기도 어렵죠. 예. 횟집 가면 수족관 있어야 되죠. 이것처럼 이 주유소 건물이나 이 횟집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주유소 건물 이거를 주물, 주된 물건, 가불관계죠, 가불관계. 주된 거고, 예. 주된 물건입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원칙으로 따로 팔 수도 있어요, 다. 따로 팔 수도 있지만, 예. 주된 건물, 종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물 종물은 이제 왜 하냐면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해요. 예, 원칙적으로 같이 합니다. 예, 뭐냐면 주유소 건물을 판매하면 주유기도 같이 따라가고요. 종물도 횟집 판매하면 횟집 건물을 팔면 수족관도 따라갑니다. 원래 따로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따로 파는 게 허용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위 그 앞에서 배운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우리 의사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그 두 개가 동일인 소유가 되긴 해요. 예, 원칙적으로는. 근데 같이 소유가 아닐 수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같은 사람의 소유라고 보면 돼요. 이게 주물 종물 나눈 이유는 이게 이 경제 효용을 높이거든요. 예, 횟집에 수족관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놓고 팔 수도 없고. 예, 예. 그래서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처분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것도 다 물건이죠. 건물도 물건이고 주유기도 다 물건인데 권리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나중에 저당권 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갑소유의 이 토지가 있어요. 예. 토지에다가 을이 건물 있으면 별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토지하고. 토지 안 따라다닙니다.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을이 여기 건물 하나 짓고 돈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좀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한테 넘겼어요. 을이 이 건물을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매매를 했겠죠.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넘겼거든요. 병한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죠. 갑이고 건물에 대한 소유자만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병으로 바뀌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갑과 을 사이는 빌려서 있기 때문에 갑을 사이는 임대차 관계가 있거든요. 땅을 빌려서 지금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임대차 관계인데 자, 갑소유 X 토지 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토지를 빌렸어요. 빌리고 을이 이제 이 건물을 하나 지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 위에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뭐 저당권자가 뭐 은행이라고 합시다. 우리 은행. 우리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이 병으로 넘기면은 여기 이 건축 소유권을 이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원래는 이 건물에만 미쳐야 되죠.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물건이고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요.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넘어가면 이 저당권이 임차권에도 미쳐요. 을이 가진 임차권. 을이 갑에 대해서 나 사용 수익 해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임차권이죠. 저당권은 원래 요 건물에만 미쳐야 되는데 여기 부속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에도 같이 미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도 그 종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건물에만 미치게 되면요, 이 담보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남의 땅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병 입장에서도 그렇죠. 넘겨온 병 입장에서도. 병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임차권이 없으면 사기 어렵겠죠. 이거는. 철거 운명이 있는데 남의 토지에 건물 있으면 남이 철거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원래는 물건에 미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 건물을 위한 임차권이 있을 때는 여기까지 미쳐요. 권리인데도. 임차권이는 권리죠. 이거는 물건이 아니죠. 권리에도 같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임차권 이거는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이론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이 임차권은 이 건물의 효용을 위해서. 예, 토지 사용을 못하는 건물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죠. 일종의 집담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예, 효용을 다하지 못하죠. 토지 사용 못하면. 그래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종물 이론을 주물 종물 이론, 법률적 문명을 같이 하는 얘 넘어갔더니 임차권도 같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이것도 됩니다. 이게 우리 조문에 있어요. 나중에 있는데 이제 예를 이걸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358조에 있긴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다음에 예, 우리 교과서 예. 173페이지 예, 일물일권주의에 예, 말 그대로 예,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은 서로 양립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예, 뭐 2개든 3개든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립할 수 없는 예, 권리는 예, 2개 물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건은 배타성이 있다고 그랬죠. 예, 다른 권리를 몰아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배타성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랑 똑같은 내용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필지라는 게 있거든요. 필. 예. 필은 뭐냐면 원래 토지는 쭉 연속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해서 예, 뭐 넓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에서 예, 토지를 나눠놔요. 여러분 아마 2차 과목이 아마 있을 건데 이게 예전에는 지적법이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죠. 법률 규정이. 이렇게 해서 요 하나를 요 토지 하나의 단위 요거를 다 한 필이라거든요. 이게 거래단위예요.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크게 다른데 이 한 필지 위에 소유권 서로 배타적이죠. 서로 용서가 안 됩니다. 예, 2개 안 돼요. 이 갑이 이 토지를요. 예, 한 필지짜리예요. 2필지가 아니라 요만큼만 파는 거예요. 을한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등기도 안 될 뿐더러 무효입니다. 무효. 예, 이렇게 팔겠다면은 무효예요. 안 됩니다. 등기 안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자꾸 또 채권이 나오는데 예, 채권이 나오는데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는 달라요.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예, 갑은 넘겨줘야 돼요. 을한테. 넘겨줄 채무는 부담을 해요. 어떻게 해서? 분필 등기해야 돼요. 이거. 예, 분할 등기 해야 되거든요. 분할 등기해서 넘겨줄 수 있어요. 예, 채무는 집니다. 예, 무효기 때문에 등기도 안 되고요. 아니, 일물일권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2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단 용익 물건이 됩니다. 용익은 뭐라 그랬죠? 사용 수익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죠. 네, 용익, 사용 수익하는 우리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는 돼요. 예. 한 필지에 예, 일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 설정해 볼까요? 예. 전세권은 임대차랑 비슷한데 물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등기도 되고 나중에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고 예, 남보다 우선 받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나 요 부분만 예,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 예. 가능해요. 왜냐하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문일거주의는 서로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거를 예? 없는 2개의 물건을 서로 같이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고 이런 사용 수익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일부만 하더라도 관계 없어요. 실제로 등기할 때는 이런 거 일부만 할 때는 건물의 어느 부분이지 해서 이렇게 도면을 제출하라 그래요. 예, 도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요 부분만 지사권 행사한다. 이 부분만 지역권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익 물권은 가능합니다. 성질상 서로 양립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일물일권은 예, 하나의 물건에 서로 성질이 예, 같이 쓸 수 있는 예, 한 주방에 둘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만 그래요. 용익 물권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실제로 등기도 되고요. 예.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